자, 보자. 여기에 적당히 잘 나와 있지, 그지? 일단 이렇게 기본 문제는 딱히 내가 안 풀고 질문을 하면은 받아주는데 딱히 내가 풀고 넘어가진 않을 거고, 요 하나짜리들은 웬만한 건 다 하나씩 보면서 넘어갈 예정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 28번부터 한번 쫙 해볼게. 그러니까 항상 웬만하면 숙제는 당연히 이렇게 풀어준 뒤에 다시 푸는 것도 당연히 숙제지만 다음 시간에 풀어줄 내용을 미리 풀어오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할 거야. 알겠냐? 풀어오고 나의 풀이 방법과 비교도 좀 해보고 나도 똑같이 잘 풀었네. 오케이. 이런 거랑 풀었는데 내가 졸라 돌아가면서 풀었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보도록 해요. 알겠지? 일단 얘 같은 경우도 봅시다. 이 문제는 우리 그 정확히 저기 개념 원리에서도 했다. 이게 실은 약간 바로 요 도형 닮은 비 두 개 생각하면 바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지? 왜? 얘네들이 닮음이지. 왜냐면 여기에 관계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90도라서 닮음이 아니라 합동 그냥 그지?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3 여기 길이가 2면 얘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야. 맞아? 따라서 C좌표는 바로 나온다. 5,2. 됐죠? 닮은 비례한다. 합동 조건을 잘 이용하면 그냥 바로 3초 컷 할 수 있지요. 5초? 3초는 아닌가? 5초. 그 다음 29번 갑시다. 요건 이제 뭐 그림 상상 잘 했으면 아마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바로 AB제곱, BC제곱 구할 수가 있겠지. AB제곱, AC제곱이구나. 그치? 좌표 평면 위에 4,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 자, 그러니까 요 문장 외심이 변 BC 위에 있다 딱 본 순간 바로 직각삼각형 눈치 깠냐? 깠어야 해. A가 4,1 외심이 변 BC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직각삼각형이면서 그 외심 2등분선 위에 있지. 요런 관계인 거지 지금. 되냐? 그리고 지금 외심 좌표도 알려준 거네. 되냐? 그지?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딱 올라가 있지. 그치? 그래서 그걸 바로 알면 뭐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지. 구하는 게 뭐야? AB제곱 더하기 AC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구하래. 어떻게 구하면 되냐? 그냥 이 길이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되냐?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면 이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다시 요 길이가 루트 36 더하기 4니까 루트 40 딴 문제 풀고 있었네. 2루트 얘가 2루트 10 2루트 10이면 여기 길이가 2루트 10이면 여기도 2루트 10이고 여기도 2루트 10이니까 최종적으로 4루트 10이네. 4루트 10 여기 제곱 구해라 그랬으니까 요거 제곱하시면 바로 저 길이 제곱 나오지. 됐지 그치? 그 다음 30번도 좀 봅시다. 30번도 좀 잽싸게 빠르게 풀 수 있는데 그렇게 잘 풀었나 볼까?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야 이게 근데 하나가 좀 P가 꼭지점이랴. 자 그럼 이 문제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푸는 건 이렇게일 텐데 한번 확인 좀 해봐. 저게 지금 이차함수가 축은 바로 나오죠. 축 몇이냐 저거. 축이 마이너스 2야. 여기가 점 P래. 됐지? 그 다음 직선이 기울기가 2인데 그 만나는 점이 이제 여기랑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간다라는 얘기고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 이런 관계가 있겠네. 됐나? 즉 교점의 X좌표 하나를 알려줬어. 그러면 이 문제는 실은 다음과 같이 빠르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좌표를 뭐 잠깐만 알파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알다시피 저 두 교점 구하는 방법은 두 식을 빼야 되지. 두 식을 빼게 되면 몇이냐? 실은 K값 구할 필요가 없는 게 딱 보면 이 두 근의 합 몇이니? 두 근의 합이 몇이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야. 맞냐? 둘이 더한 마이너스 2래. 알파 몇이야? 0이겠네. 따라서 Q좌표는 실은 바로 나오죠. X좌표가 0입니다. 그러면 직선은 됐고 이차함수식에 집어넣으면 Y좌표도 바로 나오겠네.
그럼 구하는 건 뭐야?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 P좌표야 뭐 X좌표 마이너스 2니까 꼭지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1 이기 때문에 둘이 거리 재시면 바로 나오겠네. 됐지? K 값은 뭐 굳이 안 구해도 되는 상태. 됐나? 됐죠? 교점과 연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됐지? 다음. 자, 좌표 평면이 야, 정삼각형은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가자. 높이랑 넓이랑 공식 좀 외워놓으라 그랬는데 잘 외워놓고 있냐? 높이 뭐야? 2분의 루트 3a.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a일 경우 넓이가 이제 4분의 루트 3a 제곱. 정삼각형은 높이 및 넓이는 좀 외워두는 게 좋다라고 공수 1 할 때부터 항상 말하고 있다. 그냥 외워두는 게 좋아. 여러 가지로 편해. 나중에 대수 넘어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래. 더더욱. 어쨌든 그래서 정삼각형에서 꼭지점 A좌표랑 무게중심 줬네. 야, 바로 정답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바로는 아니지. 계산은 좀 해야 되겠지만. 왜냐면 정삼각형인데 무게중심이면 정확히 2대1 되는 지점에 여기 좌표를 준 거지. 비율이 2대1이죠. 됐냐? 따라서 AG 길이 구해버립시다. 여기 길이 구해버리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여기 길이 구하면 몇이야? 16 더하기 4니까 루트 20. 루트 20이면 2루트 5네. 자, 두 조각이 2루트 5니까 한 조각은 루트 5일 거고 이거는 총 3조각이니까 3루트 5가 자연스럽게 정삼각형의 높이인 거 확인되지. 됐냐? 됐죠? 비례식 여기가 2대 1인데 2에 해당하는 길이가 요거기 때문에 3에 해당하는 길이는 3루트 5겠지. 됐냐? 따라서 정삼각형의 높이 바로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를 계산했더니 3루트 5가 나온 거라 A값 바로 구하고 다시 여기 집어넣어서 넓이 구하면 되겠네. 자, A값도 바로 구해볼까? 몇이야? 루트 3분의 6루트 5인가? 됐지? 유리화 안 할게. 왜냐면 어차피 여기 들어갈 때 제곱해서 넣을 거기 때문에 굳이 유리화 안 해도 되지. 따라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저거 제곱하면 몇이야? 3분의 36 곱하기 5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32, 15 루트 3. 됐지? 됐죠? 다음. 32번 같은 경우도 저기 교점에 대한 힌트를 좀 쓸 수 있겠지. 근데 아마 곱셈 공식까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문제. 야, 어려운 척 하고 있어. 왜? 여기 막 N 붙어 있어가지고 문자 막 짜증나는 줄 알았더니 모의고사 같은 거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지. N 사례잖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N이 괜히 문자로 준 거지, 그치? N 사례. 오케이. 얘랑 교점이 지금 AB로 잡혀있네. 됐나? 선분 AB 길이 구해라니까 자네들은 당연히 이제 두 식을 연립들을 하셨겠지? 그리고 연립해보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게 조지. 인수분해 되면은 뭐 너무 쉽고. 그런데 이제 공수 원 기술 잘 쓰도록 합시다. 두 근을 잡아주고 근과계사의 관계 및 곱셈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네. 이렇게 될 것이며 지금 알파 베타가 여기 X좌표 잡은 거지. 됐냐? 됐지? 얘가 기울기가 막 이렇게 45도짜리 이쁜 이런 도형이면 실은 빠르게 답을 낼 수도 있기는 해. 그냥 차이를 구해서 루트 2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맞아? 왜냐면 1대1 대 루트 2니까. 그지? 근데 지금은 여기 이 경사면의 기울기가 4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딱 안 될 거고 지금은 그냥 성실하게 잘 해야지. A의 X좌표를 알파라 합시다. Y좌표는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조금만 고민해보면 1차식 쪽이 좀 더 나을 거야. X제곱을 넣어도 답은 나와. 그러나 괜히 불필요해.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는 짓에 따라서 세팅이 달라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이 상태로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길이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빼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빼게 되면 이 마이너스 2가 어차피 사라져요. 맞지? 그래서 1차식이 더 낫다 그랬어. 만약에 이 문제가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중점을 구하는 계산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쳐봅시다. 됐냐?
그럼 중점을 구하는 계산은 더해서 나누기 2지. 그러면 이거 뭐 그냥 1차식이니까 이렇게 돼도 더하면 뭐 마이너스 4 계속 따라다니겠지만, 그럼 저기 2차식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 이러면 어차피 여기 상수항이 지워지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비록 2차식이지만 뭐 어차피 곱셈 공식 쓸 수 있으니까. 그치? 됐냐? 그거 그러니까 이후에 뭘 하는지에 따라 뭐 1차식 쓸 때도 있고 그냥 저기 x제곱 2차식으로 쓸 때도 있는 거야. 그거는 문제 보고 너네들이 그 자리에서 잘 판단을 내려야 돼.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그냥 선분을 구할 거라, 빼는 작업을 할 거라 그냥 이대로 1차식에다 놓고 빼는 게 훨씬 더 낫지. 점과 점사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뺄 거 아니야. 요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좀 제발 실수 좀 하지 마. 4가 묶여서 제곱 빼서 나가면 16 이렇게 나가야 돼. 맞지? 16으로 나가야 돼. 따라서 여기 1 있고 16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17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이건 뭐 곱셈 공식 요거 바로 이거 쓰면 나오죠.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거 쓰면 바로 나오네. 몇이야? 자, 16 마이너스 8이니까 8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루트 17 곱하기 8 그러면 2루트 34가 되겠네요.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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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3번은 행렬이랑 같이 붙여놨지. 행렬 뭐 벌써 까먹은 거 아니요?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그리고 여기 위에 난이도 봐야 별 하나짜리야 어려운 척하는 문제일 수 있다고. 자, 일단 행렬 ABCD의 성분을 이용하여 두 점을 정의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점 잡는 이 모양새를 보면 요렇게 A, C라고 한 점을 잡고 있고 요렇게 한 점을 잡고 있음을 그냥 잘 해석하시면 되고 그 둘의 거리를 LX라고 했으니 문제 해석부터 하자.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가 한 점이겠네. 요렇게가 한 점일, 요렇게가 한 세트로 점이 되는 거고, 즉 위아래로 이렇게 점 제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식인 거네 지금. 됐지? 따라서 일단 기억은 뭐 식을 써볼 수는 있지. 기억 정도는 이제 식을 써봐도 괜찮지. 식을 써도 되고, 즉 저 LA라는 거는 정리하면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저기 대문자 A 행렬 기준으로 요 점과 그 다음 요 점의 거리를 나타낸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뭐 아무 2에서 1으로 뺍시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식을 세워서도 해결은 할 수 있어. 요게 LA가 되겠네. LB도 그냥 이제 이거랑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y1 그 다음 x2, 마이너스 y2 이걸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면 위에랑 식이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 되지. 여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y2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만 얘는 얘랑 같은 계산이죠. 안에서 부호 다 바꿔주면 같은 계산 맞지 그치? 따라서 길이가 같아. 식이 같아. 아예 맞냐? 됐냐? 두 번째, 약간의 그림을 상상할 수도 있어. 물론 여기 x1과 y1이 뭐 양수? 뭐 그런 보장은 안 깔려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림 해석을 위해 만약에 잠깐만 양수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x1, y1 그 다음 x2, y2가 뭐 적당히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LA가 의미하는 게 이제 이 길이란 말이지. 요게 LA란 말이지. 자, 근데 요 두 점에서 하는 짓은 뭐 이제 이거 지금 자유 스토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선행했던 도형의 이동 이런 거 쓸 거 다 쓴다는 소리야. 대칭 이동이지, 그지? 어디로? X축 대칭 이동이네. X축으로 대칭 이동하라는 소리잖아. 얘도 X축으로 대칭 이동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그림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길이 같겠네. 됐냐? 같겠지? 그냥 그림적으로 알 수 있지. 됐어? 그러니까 한쪽이 양수고 뭐 예를 들어 얘가 밑에 있는 상태면 이런 관계로 둘의 관계가
이 LA와 LB의 관계가 뭐 어쨌든 점 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혀져 있으면 그 다음은 대칭 이러면서 길이를 만들겠다는 소리잖아. 따라서 계산을 해봐도 알 수 있고 그림을 봐도 LA와 LB는 당연히 항상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얘네가 이렇게 X축 대칭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됐냐? 됐지. 자, 그럼 니은도 가봅시다. 니은은 이제 뭐냐면은 L, EA 한 거랑 그러니까 뭐야? 니은은 자 이걸 먼저 써볼게. ELA라는 거는 이 그림으로 보면 이 길이를 2배 하라는 소린 거야. 그 다음 이건 뭔 소리야? 요 A 좌표에 얘네들 행렬의 이 실수배 2 곱하는 건 여기다 다 2 곱하는 거잖아. 그치? 즉 이 A 얘네들의 좌표를 전부 다 2배로 아이고 씨. 좌표를 전부 다 2배로 불려놓고 길이를 재겠다 이런 의미인 거란 말이지. 됐냐? 물론 이 니은도 그냥 계산을 때려봐도 상관은 없어. 뭐야 그냥 하지 뭐 하면서 첫 번째 위에서 기억에서 LA의 관계식은 얻어놨으니까 졌다가 2 곱하면 되네 그러면서 2를 딱 곱해놓고 요거는 이제 이거 가지고 다시 점점 거리를 써보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직접 식을 써서 계산해 보면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어. 됐냐? 근데 이제 그림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냐? 이걸 하겠다는 소리거든. 이 LA를 2배를 하겠다라는 뜻이 얘고 그 다음 요 아래 거 얘 뜻은 A좌표를 즉 A좌표 얘네들이 지금까지 딱 보면 이 X좌표들을 다 2배로 늘려놓고 그거 길이를 재겠다는 소리야. 됐냐? 그나마 좀 닮음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X1과 Y1이 이렇게 되잖아. 이 상태로 얘네 좌표를 2배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닮은 비에 의해 딱 정확히 이것도 2배 되는 지점에 여기에 얘네가 찍힐 거거든. 아이고 씨.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x2, y2잖아.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생각해 봤을 때 얘네 x좌표를 다 2배를 하게 되면 이게 2배로 늘어나는 거, 2배씩 늘어나는 거라 이것도 그대로 2배로 늘어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이게 좀 도형의 닮음 생각해 보시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2배가 된다는 걸 이제 닮음, 도형 지식 조금 생각하면 금방 알 수도 있어. 물론 계산해도 되고. 됐냐? 즉 이런 게 조금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약간 이제 도형 잘 쓰는 사람, 그냥 계산 때려 하는 사람 이제 차이가 좀 갈리게 되겠지. 됐어? 됐지?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죠. 식을 써도 되고. 그런데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식을 하게 되면 좀 길 거고 난 그림 설명할 겁니다. 저런 건 그림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좋아. 디귿 같은 경우 잠깐만 봅시다. 자, 일단 좌우변부터 LA 더하기 LB 얘는 뭐 자, 이 그림 잠깐. 자, LA 더하기 LB는 말 그대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하겠다는 소리지. 얘는 됐냐? 얘는 뭐 괜찮아. 자, 근데 이건 뭐 하는 걸까? A 더하기 B를 하래. 그럼 이건 일단 A 더하기 B를 먼저 구해봐야지. 먼저 구해봐야지. 이건 A 더하기 B를 먼저 해봐야지. 뭐 행렬에 덧셈 까먹어. 그 정도는 아니잖아. 쟤네 두 행렬을 자 더해보면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게 여기가 0이 되죠. 여기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얘네 좌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요 점과 요 점의 길이로 바뀐다. 이런 뭐야? Y좌표가 0이 됐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바닥에 붙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X축에 들러붙는 거지. 맞아?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결국 X축에 잠깐 따로 그릴게. 결국 X축에 들러붙어서 EX1 X축에 들러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그 길이는 그냥 이 사이의 길이니까 그냥 절대값 치워서 빼버리면 되지. 됐냐? 자, 그럼 이 길이는 이 바깥으로 뺄 수 있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됐냐? 따라서 지금 잘 살펴보면 자, 이건 이제 필요 없어. 지워. 얘는 그림적인 의미는 알겠어. 뭐 이거 둘이 더하겠다는 소리야. 그런데 A 더하기 B를 내가 한번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그냥 결국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거든.
뭐 어려운 거 안 했지. 진짜 시킨 대로 더해서 진짜로 길이를 구해봤더니 저런 식이 나온 거야. 맞아? 자, 그럼 이걸 여기 그림에다 대입해서 한번 상황을 봅시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이런 길이라면 이게 LA고 요게 LB잖아. 자, 근데 이건 뭔 길이야? 이거는 얘네들의 X1 좌표가 여길 거고 얘네들의 X2 좌표가 여길 거야. 이 빨간색 길이거든. 그럼 얘는 이 빨간색 길이를 2배 하라는 소리네. 됐냐? 같다라고 돼 있어. 같아? 얘가 약간 기울어져 있지. 얘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은. 근데 얘를 가지고 바닥에다 이렇게 그림자를 씌우듯 빨간색을 해서 이거를 2배 한 거랑 이 노란 거 2개랑 길이가 지금 똑같다고 디귿이 주장 중입니다. 똑같냐고. 다르지. 누가 더 길어? 노란 게 더 길 거야. 맞아? 같아질 수 있지. 같아지는 건 언제게? 이게 같아질 수 있죠? 같아지는 경우는 언제게? 같아지는 경우는 저기 x1, y1하고 x2, y2가 이렇게 평평한 위치상에 이렇게 잡혀 있을 때가 이제 디귿이 말이 되겠지. 이렇게 되면은 LA의 길이는 요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그대로 얘네 이렇게 딱딱 대칭해서 내리면 L2 길이도 이렇게 평평하게 될 거고, 즉 셋의 길이가 다 똑같아. 그럼 노란 거 2개 더한 길이는 빨간 거 2배 한 거랑 똑같겠네. 이 그림이면 디귿이 맞는 거지. 그런데 아까 봤다시피 얘가 이렇게 일자다. 얘랑 얘가 같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얘가 뭐 이렇게만 돼도 그림자는 빨간색 길인데 이거 2개 더하면 훨씬 길지. 그림적으로 디귿은 빠르게 답을 알 수가 있어. 디귿에 이 조건이 추가되면 같을 수 있는 거지. 방금 봤다시피 여기가 같으면 그럼 이제 참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디귿에 요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디귿은 참이 될 뻔했으나 거짓. 되냐? 그림적인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된다. 37번. 오케이.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다. 직선 Y, 뭐야? 요 위에 점이면 세팅해주면 좋겠네. A, 마이너스 A라고 P를 딱 잡아주시면 좋겠네. 됐지? 그 다음, 식을 쫙 세우면 되지 않을까? AP랑 BP랑 같다. 자, 제곱해서 쓰자. 어차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등식 만들 땐 주로 제곱을 하니까. 됐지? 이거 좀 제발 실수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할 때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쓴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쓴다? 근데 루트를 뺏겨야지. 그러고 루트를 뺏겨 놓는다. 이렇게. 루트를 뺏겨서 요래 놓고 맞다. 2 곱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고 틀린다? 안 되지. 안 되지. 구조적으로 잘못됐지. 왜? 만약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었으면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루트를 뺏기기 위해 제곱해서 쓰고 싶으면 이 식을 먼저 제곱해 보면 알죠. 왜 틀리는지. 그럼 이렇게 계산돼야지. 4를 곱해야지. 4를. 되냐? 그러니까 이거 공식 쓸 때 대충 쓰지 마. 내가 이 공식을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제곱해서 쓸 것인지 그냥 쓸 것인지를 잘 결정하고 그에 맞게 계산을 해라. 이런 거야. 이제 개수가 1이니까 뭐 이래도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쓰도록 할게. 따라서 A 제곱. 자, 가자. X 제곱 플러스 자, 이것도 그냥 빨리 써.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잖아. A 더하기 4 보기 좋게 쓰자. 이렇게 씁시다. 됐지? 됐지? 요거랑 BP 제곱이랑 같다. 자, 얘랑 또 거리 잘 재보면 A-5의 제곱 플러스 이것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만 제곱이라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요거 풀면 되겠네. 그리고 실은 얘도 딱 보면 나오죠?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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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다 사라짐, 뒤짐. 여기 마이너스 4A에 여기서 플러스 8A가 나올 거라 계산하면 4A. 상수하면 4하고 16 나올 거라 20. A제곱은 다 뒤질 거고 1창이 마이너스 10A 플러스 2AG. 이러면 마이너스 8A. 상수하는 26이네요. 이렇게 빠르게 계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 따라서 A 값 2분의 1. 됐지?
그 다음 38번 해볼게. 자, 38번도 풀 때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될 거야. 얘도 점 P를 줬는데, P가 요 위에 점이다? 됐냐? 됐지? 그래서, 이것도 한 문자로 고칠 수 있네? 하고, 저거 이제 한 문자로 고치려고 이제 Y는 이라고 이쁘게 바꿔서 히히 한 문자로 고쳐야지 하다 보면, 좀, 그런데? 일단 해보면, 그럼 일단 이렇게, 됐어. 한 문자 됐어. 좋아. 그리고 이제 거리를 재야 되는데, A, B랑 거리를 재야 되는데, 하면 하겠지만 이 분수가 굉장히 거슬린다. 맞아? 물론 식 세워도 돼. 자, 그래서 이대로 놓고 계산을 해도 주먹 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전략 생각, 이러지 말까? 그냥 차라리 문자 두 개를 두고, 그냥 등식을 두 개 찾을까? 이런 판단을 언제나 해봐야지. 왜냐면 위의 점이면 뭐 굳이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저 직선식 자체 넣어가지고 그냥 이런 등식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손에 쥐고 다른 문제 풀러 가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럼 이대로 두고 한번 여기 AP, BP가 같다를 제곱해서 쓰자. 식을 세우는 방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그럼 얘랑 이제 저기랑 제곱해서 식 쓰면 요거 제곱 더하기 B제곱 얘랑 그 다음에 얘랑 B랑 거리 재면 그럼 이제 A제곱 B-2제곱 이렇게 될 거고 됐나? 그럼 이 식 정리도 보면 A제곱 뒤짐 B제곱 뒤짐 잘 꺼지시고 남는 거는 이거랑 16 남을 거고 여기도 B제곱은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남으며 우변으로 넘겨서 보기 좋게 잘 정리해보면 그럼 4는 1로 치우면 12, 2로 약분되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오히려 이래놓고 요거 둘이 연립하는 게 훨씬 계산이 깔끔하네. 아까 이 짓 하는 거보다 됐냐? 됐지? 문제 풀 때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 그냥 눈에 보이는 한 길도 좋지만 가끔은 주변도 좀 둘러보고 이렇게 할까? 됐냐? 이렇게 그냥 이러니까 이제 시험 때 시간이 모자라는 거야. 이런 게 자꾸 누적되면. 됐죠? 효율적인 방법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어쨌든 남은 거는 이제 계산은 자네들이 하십시오. 그 다음, 야, 너네는 외심 구하는 거 내가 한 번 더 딱 떠들어야 되나?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 무려 몇 가지? 3가지가 있지? 3가지 다 잘 알고 있어? 외심, 자, 마지막이다. 외심 구하는 3개의 버전을 한 번 더 쫙 떠들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 물론 그 마지막 그 원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방법이니까. 자, 외심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가자. 마지막 설명이야. 이제 문제 풀 땐 너네들이 잘 판단해서 이번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외심을 구하는 게 좋을지 잘 판단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외심의 좌표를 구하러 가실 수 있어야 된다. 됐지? 이거 그냥 저거 예시로 가자. 3,4 그림은 대충 그릴게. 마이너스 3,0 그 다음 여기가 뭐 5,0 기본적으로 별다른 특징이 없다면 외심 좌표는 일단 문자 2개를 받고 시작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쓰는 힌트가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거지. 이 길이 같다. 따라서 무려 식을 3개를 세울 수 있고 AP랑 BP랑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리 제곱하자.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쓸 거 아니야. 그치? 요거 제곱, 그 다음 CP 제곱, 그 다음에 AP 제곱. 문자는 2개, 등식은 3개나 있기 때문에 제일 편해 보이는 거 2개만 고르면 되지. 뭐 고를까? B나 C를 좀 많이 쓰는 게 좋아 보이네. 0이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뭐 요거랑 요거 괜찮을 듯? B도 2번 들어가 있고 C 1번 들어가 있고. 됐나? 실은 이 계산도 빨리 하면 늘어. 이 계산도 실은 여러 번 한 50문제 내가 뽑아줄까? 한 50문제 뽑아줘봐? 외심 구하는 거 한 50문제 뽑아주면 이게 안 될까? AP 길이 제곱이라 얘네들이 제곱 될 거고. 이거 다 알지? 어차피 A제곱, B제곱 다 사라지지. 그 정도는 기억하지? 어차피 정과 정사에 거기 있으면 다 뒤지잖아. 따라서 둘이 빼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8b 플러스 25. 빨리 되면 빨리 구해. 빨리 돼. 어떻게 저렇게 빨리 되나요? 그래? 내가 50문제 줄게. 답이 어딨어? 많이 하면 빨라지는 거지. 얘도 그럼 이제, 뭐야. 얘네 둘이죠. 얘네 둘이 거리 재면, 더하기니까 저러면 이제 6a. 나와, 이렇게 금방. 됐어? 물론, 당연히 과정은 이렇게 천천히 이걸 빨리 한 거지, 그냥. 얘랑 거리 재면, b-4의 제곱. 그 다음 얘랑 거리 재면 a 더하기 3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래서 a 제곱 사라지는구나. 여기에서 1차항 딱 찾고 상수항 구하고 16 계산한 거고. 그게 이제 아까 빨리 한 게 이거고. 플러스 9 이렇게. 됐냐? 그치? 어쨌든 그렇게 문자 2개. 요거 하나 써서 세우고. 얘 또 써서 등식 2개 세워서 열리. 이게 첫 번째 방법이지.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야? 수직이등분선. 외심의 정의지, 외심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지, 정의가 아니라.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지. 됐냐? 그래서 수직이등분선. 셋 중에 제일 편해 보이는 거 2개 찾아서 하는 거. 됐냐? 됐지? 그래서 실은 이 문제는 수직이등분선 당연히 해야지. 이 문제는 수직이등분선이 무조건이지. 왜? 저기 B좌표랑 C좌표 보면 이건 수직이등분선으로 안 구하면 시간 낭비? 왜냐? 자, B좌표가 X축에 붙어있어. 마이너스 3,0. C좌표도 X축에 붙어있거든. 이러면 이쪽 수직이등분선은 공짜로 구할 수 있지. 됐지? 그 다음에 A좌표가 이제 허공에 떠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수직이등분선이 하나가 공짜로 나오잖아. 그지? 여기 수직이등분선이 공짜로 나오잖아. 마이너스 3과 5니까 중앙이 1이죠. 그럼 이쪽 수직이등분선은 이게 확정이잖아. 맞지? BC의 수직이등분선은 바로 나와. 외심은 분명히 위 어딘가 있을 거거든. 그지? 얘는 이 방법이 제일 낫겠네. 됐냐? 그럼 이제 너네들은 아무거나 하나. 여기 AC 쪽 수직이등분선 얘 구하던가 아니면 여기 AB 쪽 수직이등분선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나는 얘가 편해 보이네. 왜냐하면 지금 딱 눈에 밟히냐?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려면 결국은 중점이랑 수직 조건을 써야 되지. A와 B의 중점을 구할 건데 여기 X좌표 합이 지금 0이라서 실은 여기 중점도 되게 이쁘게 나오는 게 확인이 돼요. 맞냐? 그럼 Y좌표 중점은 2네. 중점 찾았어. 이제 수직 조건 써야 되겠네. 요 AB 기울기가 몇이야? AB 기울기가 지금 보면 6분의 4지. 3분의 2네요. 그럼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네. 괜찮지? 따라서 수직이등분선 직선식이 심지어 이거 0,2 내가 아까 지웠지만 이거 Y절편이야. 어우 2분의 3x 플러스 2 하고 바로 직선이 나오고 얘가 얘랑 만나는 점이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y 값은 2분의 1이겠네. 외심좌표 바로 찾을 수 있지. 실은 이 문제는 이거는 수직이등분선 써야지. 수직이등분선 하나가 이렇게 공짜로 나오는데 이걸 안 쓴다고? 됐냐? 됐지? 그 다음 얘는 좀 별로인 것 같지만 또 다른 방법이 뭐야? 어쨌든 외접 원이면 이 세 점이 원을 위를 지나는 거기도 해서 원의 방정식 중에 풀어 헤쳐진 요 버전 있지. 요 버전도 보면 미지수가 3개거든. 여기다 점 3개 집어넣어서 푸는 방법 요것도 있지. 얘는 글쎄 그래도 좀 0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할만한데 보통 0 없으면 0 좌표에 0이 하나도 없으면 이 방법은 안 씁니다. 미지수 3개짜리 연립이라 잘 쓰이진 않아. 근데 지금은 0이 2개라 뭐 하면 하겠는데 근데 실은 수직이등분선이 제일 편해. 그냥 됐죠? 0이 2개라 요거 2개 집어넣을 때 x에 마이너스 3 자 9 y좌표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c는 0
그 다음 얘도 지금 보면 y가 다 사라질 거 아니야. 둘이 연립하면 대문자 a와 대문자 c가 나오고 마지막 이거 집어넣으면 대문자 b까지 나오겠네. 됐냐? 근데 얘도 별로 수직이등분선 이건. 됐지? 자, 얘도 지금 보면 말은 무슨 뭐 아파트의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되어 있으나 외심 구하는 문제인 거 되지? 그치? 뭐라고 써 있는데? 각 아파트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에 학교를 세우겠다. 학교를 이렇게 되는 지점에 세우겠다. 외심 구하라는 소리야. 됐냐? 됐지? 따라서 이제 외심인데 야 항상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수직이 의심되는 지점은 항상 체크하고 습관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됐냐? 저 수직인가? 볼까? 수직이냐? 얘 기울기 몇이야? 이거 기울기 몇이야? 7분의 마이너스 1. 됐냐? 요거 기울기 몇이야? 1분의 7. 야! 수직이다. 수직이지? 요 노란 거 기울기 7이야. 하얀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이야. 이러면 여기 수직 맞지? 여기가 수직이면 외심은 어디 있냐? 요 한가운데 있겠네? 바로 중점 찾으면 끝이네. 따라서 중점 좌표 3,1 정답. 됐지? 자, 다음 삼각형 모양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모양도 실은 여기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직선에서 막 기울기 체크하고 이런 것도 다 잘 최대한 각이 보이면 활용하면서 푸는 습관으로 들여주셔야 돼요. 됐지? 그러니까 일단 어차피 시험 때는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일단 비율은 너무 망가지지 않게 적당히 점을 한번 슬쩍슬쩍 찍어는 보고 2,2가 한 요 정도 될 거고 4,5면은 한 요 정도 되겠네. 비율만 지켜서 한번 슬쩍 하다 보면 그러니까 보통 주로 빨리 찾으면 유리한 게 수직이거든.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막 수직 의심 구역이 발견됐을 때 그 조사도 수직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것도 너무 오래 걸려도 안 되지. 순식간에 해야지. 기울기 체크만 딱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앞에 있었던 기술 다 활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얘가 아마 이제 A와 B 가지고 기울기 구해보면 얘네들이 기울기 2 빼기 1분의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럼 BC 기울기도 빠르게 확인해보면 BC 기울기도 확인해보면 2분의 3이라서 안 되네. 수직은 아니야. 됐냐? 됐지? 그 다음은 이제 뭐 길이 다 재야지.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길이를 다 재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됐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재보시면 아마 AC의 길이가 선분 AC의 길이가 몇이야? 루트 9 더하기 4니까 루트 13. 그 다음 마찬가지로 BC 길이가 아마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BC 길이 4 더하기 9라 루트 13. 이등변 삼각형 AB랑 BC랑 같은 어디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지 잘 보시고 잠깐 AC랑 BC 이러면 틀리는 거고 CA랑 BC 요거구나. 요거지 요거 AC CA랑 BC랑 4번 됐지? 그 다음 그림이 애매한 거는 그냥 빠르게 식으로 세울 준비하시고 예를 들어 42번 자 얘도 뭐 시도는 해보겠죠. 이등변 삼각형대라 0,2에 1,5 정도 되고 얘가 어차피 어디 있는지 모르네. C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Y좌표만 1인 걸 알아.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 뭔가 딱 정확히 알만한 그게 안 나와. 맞지? 그럴 때는 그냥 딱 접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안 틀리기라도 하지. 그지? 그냥 딱 이래놓고 이등변 삼각형이 되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이등변 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잖아. 그지? 맞지? 어차피 그림으로는 찾기 애매해.
식을 세워야 될 것이야, 이 문제는. 그래서 그냥 그림은 좀 그러네. 뭐 식으로 하지 뭐 그러면서 잘 AB랑 뭐 BC랑 같은 경우, 그 다음 BC랑 AC랑 같은 경우, 그 다음 AC랑 AB랑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빠르게 식 세워서 푸는 게 훨씬 더 낫지. 됐냐? 됐지? 그래서 뭐 남은 건 계산이니까 계산은 자네들이 하시고, 당연히 지금 다 제곱해서 쓰는 게 낫겠지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 날리는 게 좋으니까. 됐지? 됐지? 그 다음 그래 43번도 마찬가지야. 정삼각형이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정확히 그림으로 하기엔 세 점에 전부 다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그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봤자 뭐 될까? 하다못해 A나 이 좌표가 양수라는 말도 없네. 근데 뭐 10분 봐줘서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하고 풀어도 그럼 X좌표가 3? 근데 3이 얘보다 넘어가서 Y좌표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3부터 벌써 갈리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미지수 너무 많아. 그냥 식으로 하십시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치? 평삼각형 가장 기본 조건은 같다잖아. 같다. 그러니까 미리 제곱해놓고 같다 할 준비로 식이나 한번 써보자고. 그림이 애매할 땐 주저하지 말고 이제 식으로 빨리 회전을 해야지. 그냥 식 세우자 이렇게. 됐냐? 따라서 자 길이 한번 써봅시다. X좌표 제곱. 이거 끝. 그치? AB 길이는 뭐 실은 아까 그려봤지만 한 라인 선상 위에 있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 BC 길이도 구해볼까? 이런 뭐야? 1 더하기 A-B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CA 길이의 제곱도 한번 구해보자. 이러면 A-2 제곱 플러스 A-B 제곱이네. 인식하는 거 맞네. 왜? 이 둘이 지금 연립하면 A가 바로 나오지. A-B 제곱이 사라지잖아. 수식을 빼버리면. 맞냐? 됐지? 따라서 지금 이거 뭐야, 여기에 이런 깔끔한 식이 숨어 있었네. 정삼각형이니까 길이 다 같을 거 아니야.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은 그냥 바로 A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구나. 이걸 이제 식을 써봐야 아는 거지. 이치워지잖아요. 됐냐? 그럼 A-의 제곱이 1이니까 이것도 뭐 전개하지 말고 그냥 제곱근 뿔마 1 이걸로 빨리 구하지 뭐. 그럼 A 값은 3 아니면 1? 됐냐? 됐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 근데 값이 2개 나왔어. 둘 중에 뭔가 답인 척 하는 게 있단 소리니까.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여기서부터 나눠서 해봐야 되겠네. A가 3인 경우 하면서 점 다 집어넣어 보면 되지. 이러면 3,3. B, 이게 아니네. A가 3이면 지금 AB가 일치가 돼버리네. 그치? 이거 아니네. A가 1이네. A 값이 1이구나. 확실. 그럼 A가 1이니까 B도 마저 구합시다. A가 1이면 집어넣으면 얘가 4. A가 1이면 여긴 1-B의 제곱. A가 1이면 뭐 똑같겠네. 여기도.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그냥 요거 답 쓰면 되죠. 요거 4니까 이제 2겠네요. 정답은. 됐나? B 값은 구할 필요가 없죠. 구하는 게 한 변의 길이 구하래잖아. 따라서 A가 1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AB의 길이의 제곱이 4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2다라고 그냥 바로 나오겠네. 됐지? 됐지? B는 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신발끈 다 기억하고 있냐? 실은 뭐 44번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시험 때는 신발끈 쓰고 빨리 넘어가겠지. 그지? 물론 얘는 직접 구하려고 달려들어 보면 아마 직각삼각형 모양이 나올 거라 직접 구하는 것도 뭐 생각은 할 수 있지요. 3,2, B가 0,1, C가 1,-2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대충 비율만 너무 뭉개지지 않게 그려보면 이렇게 수직 의심 구역이 있기 때문에 수직 조사 빠르게 해보시면 아마 얘는 여기가 수직이 나오면서 그럼 이 두 변의 길이만 구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직접 구해도 되고,
신발끈도 잘 외워놔라. 자, 신발끈 어떻게 쓰더라? 써볼까, 오랜만에. 점을 돌아가면서 4번 쓸 건데,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런데 나라면 얘 먼저 할래. 0이 있으니까. 그지? 0부터, 이 B좌표부터 0,1. 그 다음 C좌표. 그 다음 A좌표. 다시 B좌표. 이렇게 합시다. 0이 많으면 좋으니까. 됐지? 그 다음 2분의 1 곱하기 얘 이름이 왜 신발끈? 이제 무슨 계산해야 돼?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더해서 즉 5 빼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곱한 거 1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한 거 0 마이너스 5 빼면 10 2분의 1 정답은 5네. 됐지? 아 뭐야 왜 중괄호라고 썼냐? 절대값이야 저거 절대값. 그러니까 이쪽 안쪽에서 음수가 나와도 양수로 바꾸시는 거지. 됐냐? 신발끈 잘 외워놓으면 좋고, 물론 난 항상 말했어. 직접 구할 줄도 알아라. 됐냐? 학교에서 신발끈을 허락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이거 가지고 자 풀이 과정 써 하고 서술형 내면 써야 돼. 지금은 심지어 수직이 확인돼서 구하는 것도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야. 됐냐? 자 45번. 이건 좀 풀어보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풀어줄 테니까 박아보고 갖고 와. 오케이? 이런 문제일수록, 원래 난이도 높은 문제일수록 내가 앞에서 혼자 쫙 풀어주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박아보고 갖고 오십시오. 알겠지? 알겠지?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자, 요거 설명 한 번만 더 하고 가자, 그래도. 이 제곱의 합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일단 얘부터 시작. 이거는 잠시 그래도 다시 오랜만에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 제곱의 합평균 구할 때 중점을 써도 될 때랑 그냥 직접 구해야 될 때랑 구별해야 되지, 그치?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자 사전 지식 다 날리고 그냥 이 문제를 풀어보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네. 그래서 L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저게 제곱이 안 붙어있고 그냥 이렇게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 그냥 이거의 최소값 구해라 그래도 방법이 있었죠. 최소값 구하면 기본적으로 루트가 붙을 거 아니야. 저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기 때문에. 따라서 2t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제곱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최소값을 써보면 8t제곱 그 다음 4t에 플러스 12t인가 플러스 16t 그 다음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러니까 지금은 제곱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뚜껑도 날려주기도 했지만 이게 안 날려져 있어도 어차피 이렇게 단독 루트 하나만 있는 상태로 최소값 구하는 거면 요 안에 거 빼와서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면 되지. 맞지?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면 되지. 그러면 다시 말해, 지금 이걸 만약에 푼다고 친다면 8t제곱 플러스 16t 플러스 10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한다 생각하면 되고, 요게 이제 2차 함수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축 구해라 할 때 내가 맨날 물어보는 거, 그지? 축 몇이야? 1. 됐냐? 근데 이게 뭐 구한 건지 아직도 잘 연결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실은 이 마이너스 1은 상수하면 볼 필요가 없지. 요거만 보는 거지, 요거만. 얘만. 맞아? 얘만 떼어오는 거지. 상수하면 그냥 없애버릴게. 그리고 축을 찾는 과정은 다음과 같아. 저 2차 함수를 x축과의 교점을 구한다면 는 0이라고 방정식을 세우겠지?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 알파와 베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 축 구할 때 항상 뭐 구하라 그랬어? 야, 천천히 구해라. 두 근의 합부터 구해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이고 다시 반으로 나누면 축이라 그랬잖아. 왜? 그림을 봐. 축은 중앙이야. 맞지? 됐어? 그럼 그 상태로
실은 여기 뒤에 상수항 붙는 건, 뭐 자네들 이제 뭐 도형의 이동 다 배웠잖아. 뒤에 저기 상수항 붙는 거는 Y축 평행 이동이거든. 이 상태로 얘를 Y축으로 뭐 상수만큼 몇만큼 들썩들썩 할 때마다 Y쪽이 Y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붙을 거며 얘가 넘어와서 여기 붙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결국 뒤에 상수항은 이 상태에서 그냥 이운동만 할 거거든. 그럼 결국 축은 그냥 계속 고정이야. 그래서 축 구할 때는 상수항 안 봐도 되지. 그래서 축을 구했다 쳐. 그럼 이게 축이 마이너스 1인 게 이게 원래 정석 과정으로 보면 뭘 구한 거야? 이게 원래 정석 과정으로는 자네들이 중3 때부터 하던 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되잖아. 원래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잖아. 물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이거 이차함수 최대치에서 구하는데 완전 제곱식 고치고 있으면 너무 돌아간다. 그러니까 초보라 그랬지 그냥. 그냥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곱해서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2. 이때 너네들이 이 축을 구한 행위는 요 완전 제곱식이 축이 마이너스 1이란 소리는 얘가 t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식인 것까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자든 상관이 없지. 뭐 이렇게 생긴 2차식이 있을 때 얘 언제 최소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정확하게 다 답을 할 수가 있는 거 맞지? 그지? 얘 언제 최소야? 2분의 5일 때 최소구나 하고 바로바로 T 나오는 거 맞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얘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구나. 근데 최소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 지금 이제 제곱도 하라니까 루트도 날리면 되지. 됐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 다시 한번 가자. 제곱의 합의 최소값에 이 기술이 자연스럽게 뭐 기술이라고 해봤자 공수원 때부터 하던 2차 함수 최소할 때 쓰던 완전 제곱식 기술이지 뭐. 자, 이거 A, B, C, D는 이거 고정점 상수.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변수 세팅. 이런 상황에서 딱 제곱의 합의 최소 구하는 거 있었잖아. 아이씨, 진짜. 제곱의 합의 최소 구하는 요 문제 있지. 이게 어쩔 때는 중점, 어쩔 때는 중점 쓰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치? 그런 거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 이후로 이제 또 막혀 까먹어 중점 먹고 이상한 짓 하고 있기만 해봐. 그리고 이게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 더 붙으면 이제 이게 무게중심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어쨌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너네는 중간고사 때 여기 다 섞여 있다 범위가. 응? 저게 제곱의 합이 아니라 그냥 이거의 최소면 이러면 또 문제가 좀 약간 다른 쪽으로 빠지지. 그치? 뭐 하여간 이런 거 잘 구별해. 이건데 막 중점 구하고 있고 별짓 다 해 아주 그냥. 이건 지금 제곱의 합의 최소다. 자, 그럼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이차함수 최대치수를 할 수가 있어. 왜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쓴 다음에 제곱이 붙기 때문에 이 뚜껑이 날아갈 거거든. 자, 그대로 식 씁시다. 원래 정석은 당연히 식 진짜로 다 쓰는 거지. 정석도 알아야 돼. 왜냐면 이 중점 행위를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 자, 어쨌든 지금은 일단 여기 구하라고 하는 거 다 식으로 써보도록 할게.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색깔을 다르게 했지. 일단 됐냐? 내가 이 중점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요 x, y, 이 x랑 y에 대해서 얘네 둘이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라는 말을 계속해. 그러니까 얘는 얘고 얘는 얘야. x 값이 막 커지면 y 값도 같이 커지냐? 그런 게 이제 뭔가 관계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x가 커지던 말던 y가 뭐 커지던 말던 둘에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여기 식을 봐도 노란식은 노란식이고 파란 건 파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x 더하기 2y 둘이 뭐 계산이 추가로 더 돼? 이 말하는 거야. 둘이 뭐 계산이 추가로 더 돼? 그냥 저대로 놔둬야 되지. 맞아?
그지? 근데 만약 관계가 생기면, 그러니까 관계가, 얘네들의 관계가 생기는 아주 대표적인 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y는 2x 위의 점이 p다라는 식으로 얘네들의 관계가 생겨버리면 요 계산이 근데 y가 2x라 이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계산이 합쳐지지. 이게 둘이 관계가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지금 설명할 중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진짜 구해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x는 x고 y는 y다. 얘네 둘이 그냥 이런 식으로 아예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문자, 다른 문자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이제 최소가 될 때를 한번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구해봅시다. 전개해서 정리야. 자,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2ax 나올 거고 여기 1창이 마이너스 2cx 나오니까 좀 한 번에 쓰면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그 다음 내가 아까 계속 떠들었다. 어차피 지금 하려는 건 얘가 언제 최소가 됐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 따라서 상수항은 안 할래. 왜? 언제 최소가 되는지 구하고 싶은 그것은 상수항은 볼 필요 없잖아. 상수항은 필요 없지? 아까 여기서 열심히 떠든 거 결국 어떤 2차식이 최소가 되는 여기 찾으려고 하는 거라 상수항은 알바 아님. 신경 안 쓸래. 자, 마찬가지 파란색 y도 다 전개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 저기 1차 추적해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도 상수항 신경 안 쓸래. 얘는 별로 안 궁금해. 필요 없어. 지금 하려는 건 이제 이걸 하려는 거거든. 이거 2차식이잖아. 딱 보면 나와야지. 이거 x가 어떻게 생겨 언제 최소일까 딱 나와야지. 아까 한 거 두근의 합을 구해서 나누기 2. 그지? 두근의 합을 구해서 나누기 2 하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거일 때 최소인 건 나오지?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y 기준으로 본다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도 요거 일 때 최소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예 x는 x고 y는 y야.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지가 혼자 알아서 제일 최소면 되고 얘는 얘대로 최소면 돼. 그치? 그냥 네 살 길 나 살 길 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구해놓고 보니까 이게 뭐야? A와 B의 이 X좌표의 중점을 구하는 식이더라. 맞아? 요거도, 요 Y도 얘가 언제 최소인가 보니까 여기 두 점의 Y좌표의 중점을 구하는 식이잖아. 맞아? 그래서 제곱의 합의 최소는 이렇게 말할게. 두 A, B 점 기준 이 평균치일 때 최소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평균 더해서 나누기 2. 맞아? 그래서 이제 점이 3개로 불어서 움직이는 점 하나 잡힌 상태에서 3개 가지고 제곱의 합의 최소 구해라 그러면 이거의 최소 구해라 그러면 자 이건 이제 내가 식으로는 안 쓸 거야. 똑같이 다 문자 잡고 식 세워가지고 최소가 되는 점 해보면 다 평균치로 나와. 즉 그래서 3개의 제곱의 합의 최소는 이 세 점에 대한 각각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의 평균치에 해당이 되고 그럼 3개짜리 평균은 예를 들면 3개짜리 평균은 더해서 나누기 3이잖아. 근데 그게 이제 무게중심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무게중심 구하는 식이잖아. 그래서 3개짜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해당 세 점의 삼각형의 무게중심 1대 최소더라까지 이걸로 똑같이 연결되는 거야. 됐냐? 이 과정은 굳이 안 쓸게요. 똑같아 과정은. 문자 3개로 할 뿐이야. 다시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중점 짓할 수 있는 건 둘이 관계가 없어야 돼. 됐냐? 둘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47번 따라서 잘 조심해서 보고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는 거네. 근데 P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네. 오케이 이미 답은 나왔어. 그럼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야. 됐지? 이거 하나로 여러 가지 버전 볼까?
P좌표가 아무런 조건 없지. 그러니까 따라서 P좌표는 완전 X좌표, Y좌표 따로 놀아. 따라서 최소가 되는 점 P는 지금 구한 것처럼 중점, X는 X끼리 중점, Y는 Y끼리 중점 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최소 값 구해라 그랬으면 언제 최소인지는 알았으니까 한 번 정도는 직접 계산을 해야지. 4 더하기 1 더하기 그 다음 요거니까 4 더하기 1 하면서 한 번 정도는 계산을 해야지. 됐지? 그 다음 요 점 P를 막 어디 올려놓기도 하지. 뭐 예를 들어 Y축 위. 저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Y축 위의 점 P 이러면 Y축 위라는 건 X좌표가 0이거든. Y좌표만 B라고 하지 뭐. 됐나? 그치? 그러면 여기가 0인 건 출제자가 박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어차피 여기가 0인 거랑 B랑 관계없거든. 네 0이냐? 그럼 거기 있어. 얘는 얘야. 그럼 이 B는 Y좌표의 중점일 거라고. B는 2일 거야. 즉 이러면 이제 P는 0,2일 때 최소다라고 바로 나오는 거. 됐나? 둘의 관계가 얘가 0이에 그거 어쩌라고. 얘는 B고 상관없어. 그지? 마찬가지 X축 위 그럼 이제 얘가 0이고 얘가 이제 살아있는 건데 그럼 얘는 저기 중점. 됐나? 그런데 만약 이 점을 P를 갖다가 막 이러면 이제 좀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놨으면 이러면 이제 점 P를 뭐 X좌표를 A라고 놓는다면 Y좌표가 이제 관계가 생기지. 맞아? 이러면 이제 중점 그거 하면 안 되고 그냥 직접 식을 다 써서 이차함수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으로 그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까지 잊지 말도록 해라. AP 제곱 더하기 이제 BP랑 거리자면 A 플러스 1 제곱 A 마이너스 4 제곱이냐? 직자로 이거의 최소값 구하셔야 되는 거야. 됐냐? 됐지? 근데 실은 이것도 이제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4A 제곱. 어쨌든 하나짜리 문자 하나짜리 무슨 뭐 3A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1A 이런 거 전개하는 거는 속도도 빨라야 되지만 속도랑 정확도가 이제는 좀 빨라졌으면 좋겠네. 됐냐? 마이너스 10A에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A. 자, 상수항 뭐 찾으면 찾아도 되지만 나는 안 찾을래. 왜? 결국 이것만 보면 언제 최대인지는 알잖아. 최소인지는 알잖아. 그지? 언제 최소야? 2일 때 최소겠네? 됐냐? A는 2일 때 최소겠네? 따라서 최소가 되는 P좌표 2,1. 됐냐? 됐지? 그리고 결과 보면 쟤네 지금 중점이랑 전혀 상관없는 점이야. 아무런 중점 관계 아니잖아. 그치? 원래는 얘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놀아야 지들끼리 중점인데 관계가 생겨버려서 얘네가 이제 다 섞여서 계산이 돼버렸거든. 이러면 이제 중점 특징은 날아가 버리는 거지. 직접 구해야지. 됐냐? 이것도 만약에 최소값 구해라 그랬으면 나라면 이거 굳이 계산 안 하고 이걸로 빠르게 언제 최소인지 구한 다음에 나라면 여기다 넣을래. 여기가 계산 더 낫지 않아? 안 그래? 굳이 이걸 다 전개한 거에 넣어야 돼? 뭐 하고 싶으면 하든가. 됐냐? 이런 식으로 문제 풀 때 가장 효율적인 길을 잘 생각하면서 풀어주셔야 된다. 그냥 쭉 풀고 답 나와서 맞았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그게 이제 시험 때 시간 모자라는 원인이야. 이런 거 다 놓치고. 어쨌든 다 됐네. 그래서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될 때 요거 잊지 마십시오. 알겠지? 중점을 써도 될 때, 쓰면 안 될 때 잘 구별해서 문제 풀어라. 자, 그럼 이제 실은 이제 밑에 문제들은 금방 답을 낼 수 있겠구나. 3개짜리 제곱의 합의 최소? 근데 점 P가 X가 Y 좌표가 뭐 딱히 무슨 관계 없지. 그럼 이제 전 3개지. 평균치, 즉 무게중심 구하시면 되겠네. 3개짜리 평균 내면 되겠네. 다 더해서 나누기 3 해야지. 그 다음 요거는 다 1,1이네요. 됐지? 49번도 점 3개 잡혀있고 내부에 점 P가 있다. 세 제곱의 합에 3개짜리 제곱의 합에 최소 값 구하는 거네. 이번엔 어쨌든 최소가 될 때가 언젠지는 바로 나오지요.
무게중심 바로 구해주시면 되겠고 더해서 나누기 3. 근데 최소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계산은 직접 해야지.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는데 이제 제곱할 거라 루트 안 씌워도 되잖아. 계산을 한 번만 잘 해주면 되겠네. 몇이야? 9 더하기 1 더하기 36. 아이씨, 됐지? 최소값 구해라! 그러면 한 번만 잘 계산해 주시고. 됐냐? 자, 요 중선 정리가 그래도 나름 좀 외워두긴 해야 되는데, 나름 그래도 중후반부 문제에서 가끔씩 기습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선 정리는 결국은 좀 외워놓긴 해야 돼. 개념 원리 쪽 문제 풀 때는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딱 그냥 기본적으로 공식 쓰는 문제, 그러니까 공식 그 유도하는 과정, 그 문제 하나 빼고는 딱히 본 적이 없을 거야. 자, 그리고 요렇게 공식 2개 헷갈리지 마라. 중선 정리 공식이랑 각 2등분선 공식을 혼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미 일부러 같이 보여주는 거야. 됐냐? 특히 이거는 이거는 많이 쓰지. 이거는 내분점, 외분점 기본 문제에서도 많이 쓰죠. 요 성질은. 그 다음 중선 정리도 비슷하게 세팅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자, 요건 뭐 에이 이건 다 알지. 다 알지. 요거 됐냐? 야, 이것까지 기억하는 사람 있나? 외곽 성질 있었지. 야, 이것까지 기억나는 사람. 그렇지. 내가 이제 약간 보조선 좀 이용하라 그랬지. 뭐의 평행선 긋는 그것만 기억해도 지금 요거 있죠. 요거랑 살짝 평행선 딱 생각하면,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다 유도할 필요는 없잖아. 뭐 하여튼 저 인간이 그래서 그때 막 유도해서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이등변이라서 여기랑 여기랑 같았고, 그 상태로 이 평행선에 요런 그림 있으면 여기 비례식이 되게 많지. 그지? 이거 대 이거는 닮은 비례, 이거 대 이거도 있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도 있고, 요거 대 요거 하는 비례식이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그지? 이때 쓰는 게 요거를 여기서 하지. 그래서 뭐였어?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건데, 실은 이 길이를, 여기가 원래 문제는 안 잡혀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 대신 여길 쓸 뿐이다. 이등변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 대 이거가 요거 대 요거다라고 쓰는 특별한 그림. 됐냐? 개념 원리 거기 뒷부분 거기 각 이등분선 쪽에 그 발전 문제 마지막 문제인가 요거 있고, RPM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에선 이거 선 그려져 있는 상태로 문제 하나 있을 거야. 그렇게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하여간 일단 요거는 좀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나오는 성질이고, 일단 가장 기본, 이거는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요거 중선 정리도 잘 외워놓도록 해라.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 닮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약간 피타고라스처럼 시작해. 그지? 그런데 이제 여기가 2배의 괄호 열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라고 잘 외워놓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중선 정리까지 쓰는 문제는 이제 중에서 중상 정도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잘 외워봐라. 됐냐? 그래서 중선 정리 쓰는 문제 중에 하나 요거 한번 해볼까? 50번. 자, 주어진 거 한번 쫙 써볼까? AB가 6이래. 6. 그 다음 BC가 8. 이라고 줬지만 실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고, 중점이니까 이렇게 쪼개지겠지? 그 다음에 AG를 줬네. 근데 G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실은 요렇게까지 바로 나오지요. 됐냐? 2대1. 그지? 무게중심 이래잖아. 2대1. 이 상태에서 뭐 구해라? AC 길이 구해라. 그대로 중선 정리 잘 써주면, 야, 중선 써주세요 그러고 있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 x제곱부터 쓰자. x제곱 더하기 36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다. 이렇게야. 됐지? 2루트 2랑 루트 2니까 3루트 2. 3루트 2야. 3루트 2. 제곱하면 9, 2, 18. 여기 제곱하면 16.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됐냐? 됐지? 그 다음 51번이 중선정리 증명하는 개념 원리에서도 보여줬던 좌표에다 올려놓고 무식하게 식 세우는 거지. 그치? 그래서 51번은 해보시고,
넘겨서 52번. 자, 52번도 실은 이거 중선 정리 쓰라고 갖다는 문제긴 하지만 자네들이 닮은 비만 능숙하게 쓸 수 있으면 실은 이 문제는 지금 중선 정리까지 안 가도 되지? 되냐? 되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AB의 길이를 K로 나타내시오 라고 돼 있거든. 이건 실은 중선 정리까지 안 가도 답은 바로 나오는데 나오냐? 나온 사람? 닮음 좀만 생각하면 뭐야 하면서 답 나오잖아. 안 그래? 닮음 좀만 생각하면 뭐야 이러면서 나오잖아. 왜 중점이거든 여기가. 여기도 중심이고 2분의 B, 2분의 B잖아. 야, 이러면 이거 닮은 삼각형 아니야? 닮은 삼각형 아니야? 닮은 B가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K일 뿐이네.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K인데 노란색과 파란색의 닮은 B는 즉 K 대 A는 1대 2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답은 나와. 그런데 이제 중선 정리도 연습해 본다면 이제 이런 그림에서 중선 정리를 어떻게 쓰는 거지? 이런 걸 이제 좀 본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거 연습 삼아서 한번 중선 정리를 조금 본다면 지금 중선 정리는 삼각형과 중점에 꽂힌 선 하나. 요게 잘 눈에 밟혀야 돼.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큰 삼각형에서 이렇게 꽂았으니까 지금 딱 요렇게만 좀 됐냐? 지금 시선에 A랑 여기 B의 길이랑 D, D, C 이렇게 보면서 중선 정리 잘 써줘야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잘 됐나? 됐지? 그 다음 또 중선 쓸 수 있는 거리가 어디가 있지 보면은 이번엔 여기 있지 여기. 여기에서도 중선 꽂아놨거든. 요 파란색 삼각형에서도 여기다 빡 하고 여기 꽂아놨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 너네들 시선이 얘랑 K랑 요 2분의 B랑 잘 보면서 써줘.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2배의 괄호 열고 K제곱의 2분의 B제곱이죠. K제곱 플러스 그럼 4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나? 두식을 약간 연립하는 그런 느낌이지. C제곱 D제곱 여기에 바로 집어넣어서 문자를 A와 K를 최대한 남겨야 되잖아. 문제에서 시킨 게 A를 K로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A와 K만 잘 살리면서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는 건 죽여야지. 이러면 이렇게 되겠네. 자연스럽게 그냥 하다 보면 답이 나와버리지. B제곱 여기 여기 이제 4니까 4 분배하면 4K제곱 여기가 B제곱 알아서 B제곱 사라지고 A제곱이 4K제곱이다. 루트 제곱근 씌워주면 뿔맞이만 당연히 지금은 길이니까 이게 맞지요. 이렇게 하라 라는 거지만 닮은 비로도 금방 나오긴 해. 됐지? 됐냐? 그 다음 53번도 무게중심을 이용한 희한한 여러가지 증명 중에 하나니까 53번 이건 한번 쫙 내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증명법도 증명법이고 실은 아까 이 그림에도 있었어. 어디 갔냐? 이 그림에서도 지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x 구하는 거 외에도 이 그림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게 중점 꽂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게중심 중선 정리를 방금은 이제 큰 거 기준으로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에 이거 제곱으로 썼지만 실은 이 그림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가 하나 더 있었어. 이렇게도 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아래쪽 파란 삼각형에서도 중선이거든. 맞아? 따라서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2배의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이렇게도 할 수는 있었어. 이 문제에선 필요 없었지만 근데 이제 이번 증명할 때는 좀 잠깐만 보도록 하자. 자, 그림은 그려줘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자. 그냥 무게중심이랑 변 BC의 중점을 이렇게 정의해 놨지. D.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니까 적당히 3등분 정도 해서 이렇게 2대 1 해서 여기가 G. 그리고 여기도 2등분. 2등분. 요 세팅이네. 됐냐? 그치? 한번 그냥 쭉 해봅시다. 중선 정리 가지고 노는 거. 뭐 이걸 증명하래잖아. 그러니까 눈에 이런 게 발표해지. AB제곱, AC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야. 중선 정리의 일부분. 맞아?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중선 정리 쓸 수 있는 게 AB제곱 더하기 AC제곱. 은 2배의 괄호 열고 AD제곱이지. AD제곱 더하기 뭐 BD나 CD 아무데나 CD로 할까? CD제곱 이렇게 첫 번째. 됐나? 그 다음 이 증명할 거리에 보면 여기 GB, GC가 있어. GB, GC가 실은 이제 이 길이들이잖아. 그치? GB, GC가 얘네거든 얘네. 요 아래쪽에서 또 중선 정리를 아마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 즉, 요 아래쪽에서 중선 정리를 한 번 더 써봅시다. GB제곱. GB제곱 더하기 GC제곱. 은 2배의 괄호 열고, 이제 GD. GD제곱 더하기 이제 CD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 이 두 식을 잘 어떻게든 연결해 나가면서 요 식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지. 됐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저 등식을 쓰지 마. 명제 증명할 때도 절대 부등식 할 때도 얘기했잖아. 맞지? 잠깐, 오랜만에 잠깐 산술기요. 원래 부등식 증명할 때 만약에 이런 거를 증명해야 되면 이거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식이기 때문에 두 식을 가져와서 빼서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라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저런 거 증명할 때 저 등식은 우리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상태고. 됐냐? 즉 저거에 대한 제대로 된 증명은 이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지. 이걸로 시작해서 얘를 바꾸고 계산해 가지고 저 우변에 있는 게 나오나를 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했다라고 합시다. 자, 이걸로 시작한 거야.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식에서 뭔가 두 식을 하나로 합체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 두 식을 하나로 합체를 해줘야 되겠는데, 합체할 수 있는 거리가 지금 윗식과 아래식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요 자식이거든. 여기도 있어. 이 두 식을 좀 어떻게 잘 이어붙여보면 되지 않을까. GC제곱을 2의 GD제곱 플러스 2의 CD제곱 두 식을 합체할 수 있는 대입법이죠. 유일한 모양이 얘거든. 따라서 요 2GD제곱 넘깁시다. 넘기면 여기가 빼기, 여기가 등호가 되겠네. 그럼 여기 2CD제곱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그렇게 집어넣어 주도록 합시다. 그럼 2AD제곱 플러스, 그러면서 이제 저기 증명해서 우리가 증명하려는 식의 모양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 마이너스 2GD제곱. 됐냐? 목표물, 타겟팅을 계속 보면서 내가 증명할 식을 보면서 잘 따라와. 이거 있어, 여기. 지금 이걸로 출발해서 어쩌고 하다 보니까 얘 생겼어. 얘네만 어떻게든 하면 되네. 얘네를 뭘로 바꿔야 되지? GA네. 맞아? GA면 이 길이거든. 맞냐? 이거 관계가 있지 않냐? AD 길이가 뭐야? AD 길이가 저기 긴 길이잖아. 맞아? 그 다음 GD 길이가 여기 길이거든. 맞아? 이 관계가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AD 길이가 한번 식을 써본다면 AG 길이랑 GD 길이의 합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비율도 알잖아. 이게 2대 1인 걸 알지. 그럼 우리의 목적은 지금 뭐냐면 GA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좀 GA로 바꿀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주어진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이걸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그냥 하나씩 바꿔야 되나? 이 행동을 해야지. 자, 되지? AD가 이제 여기가 이제 2대 1이기 때문에 AD가 3칸이잖아. 여긴 2칸이잖아. 그럼 AD 길이는 AG 길이 기준으로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3 곱하면 되는 게 직관적으로 되면 그렇게 하시고 조금 헷갈릴 것 같으면 차라리 안전하게 비례식이라도 세워라. 얘네가 무슨 관계지? 3대 2의 관계니까 요렇게라도 하던가.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AG를 살려야 돼. 그래서 이 넘어가면 AD는 2분의 3 AG다 라고 고칠 수가 있네. 됐지? 마찬가지. 따라서 이 AD는 이제 저기 있는 GA네. GA. 얘도 GA로 쓰자. GA로 잘 고쳐 먹었어. GD만 마저 바꾸면 되네. 되잖아. GD랑 이건 바로 해도 되죠. GA랑 뭔 관계야? 얘 2배 한 게 GA잖아. 그럼 요건 2분의 1배겠네. GD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따라서 자, 다 교체 작업 해주면 자, 얘네는 이미 끝난 모양이니까 미리 앞에다가 써놓자. GC 제곱. 자, AD에다가 이거 집어넣을 거야. 제곱해서 넣어야 되지. 그러면 4분의 9가 되는데 앞에 2를 곱했기 때문에 2분의 9GA 제곱 됐지. 그 다음 마이너스 GD 이거 제곱하면 이게 4분의 1이지. 4분의 1이 되는데 2가 붙어 있어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GA 제곱 이렇게 바뀌겠네. 그리고 이거 계산해보면 4GA 제곱 맞지? 끝. 됐냐?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 가지고 노는 방법을 한번 잘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 일단 자 A53까지는 지금 나간 거야. 당연히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아까도 말했지. 미리 다음 내용 나갈 거 좀 풀어와. 야, 문제수 지금 거의 절반은 다 풀었잖아. 그래, 야, 몰라. 83까지. 지금 내분점 활용까지 무게중심 전까지 찝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실은 여기 있는 문제들은 뭐 잘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별표 치면서 딱 이렇게 한 번씩 예습해오라는 소리니까, 그지? 와,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 이제, 그지? 어차피 풀어주긴 할 거고.